서울 강남권 대표 재건축 단지인 메이플자이가 입주 4개월을 앞두고 5천억 원에 가까운 분담금 폭탄을 받게 됐습니다. 조합원 수를 감안하면 가구당 분담금은 1억 5천만 원 선인 건데요. 1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지난해 말 신반포 사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측에 총 4,860억 원 추가 공사비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목은 사업계획 기간 변경 및 건설 환경 변화에 따른 공사비 2,571억 원, 설계 변경 특화 등에 따른 추가 공사비 2,288억 원 등입니다. GS건설 측은 고급화 건설 환경 변화에 따라 공사비가 상승했을 뿐 아니라 사업 기간이 길어지고 일반 분양 가구 수가 줄면서 금융 비용이 상당 부분 늘었다는 입장입니다. GS건설은 이미 사업계획 기간 변경 등에 따른 공사비 총 2,571억 원에 대해서는 법원에 공사대금을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앞서 조합의 공사비 증액을 요구했지만 조합 측이 협약에 반하거나 근거가 없다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GS건설은 2023년에도 조합에 공사비 4,700억 원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조합은 1,980억 원 인상에 합의하고 남은 증액분 3,180억 원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 공사비 검증을 받기로 했던 건데요. 한국부동산원은 공사비 검증으로 설계 변경으로 인한 추가 공사비 3,180억 원 중 2,186억 원이 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들어서는 메이플자이는 최고 35층, 29개 동, 3,307가구 규모로 조성됩니다. 2024년 4월 분양 당시 3.3제곱미터 평당 분양가가 6,831만 원으로 역대 최고 평당 분양가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남양주시 지하철 8호선 별내역 앞에 또다시 지상 49층 규모 초고층 생수기 들어설 전망입니다. 관광 수요도 거의 없는데 생활형 숙박시설만 2,000실 넘게 지어 난개발 논란을 빚고 있는데요. 이 일대는 남양주시 수건사업이라고 불리는 메가볼시티 사업이 무산된 이후 생수기 대거 들어서 생숙타운이라 불릴 정도입니다. 트리플 역세권으로 거듭날 별내역 주변으로 복합상업시설 개발이 무산되고 남은 부지마저도 생수기 추가로 들어서게 돼 지역사회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양주 주민들은 별내역 주변에 또 다시 생수기 들어선다는 소식에 난개발을 우려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별내역 주변에는 2017년 이후 생숙만 5개 단지 2,200여실이 우후죽순 들어서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별내역 아이파크 스위트 1,100실, 힐스테이트 별내역 578실에 이어 3년 전부터 옛 메가볼시티 부지에 별내자이 이그제큐티브 604실마저 추가로 짓고 있습니다. 별내자이 더스타 이그제큐티브는 3년째 미분양입니다.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신세계 프라퍼티는 지난해 11월 남양주 별내동 991대 이마트 주차장 부지의 지하 7층 지상 49층, 2개 동 연면적 99,831제곱미터 규모의 어반스테이 생숙 430실을 짓기 위한 건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해당 사업지는 별내역과 딱 붙어 있습니다. 별내역은 지하철 8호선과 경춘선이 지납니다. 2030년 수도권 광역급 행철도가 개통하면 트리플 역세권이 됩니다. 신세계 프라퍼티는 2021년 이마트로부터 해당 부지를 넘겨받은 후 신세계 프라퍼티 60%, 하나 40% 지분을 가진 금융투자회사 PFV를 설립해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시공사는 하나건설입니다. 신세계 프라퍼티 관계자는 착공 시점은 아직 미정이지만 입지가 우수한 만큼 해당 사업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했는데요. 다만 부동산 경기가 침체한 상황이라 분양 시점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전국 각지에서 생숙수분 양자들의 계약 취소 소송, 오피스텔로의 용도 전환 등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는 점도 악재입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별내가 대표적인 난개발 신도시가 됐다고 입을 모읍니다. 업계 관계자는 인구가 급증하면서 교통난이 심해지고 학교 감이라도 문제가 되고 있다며 그런데 부담금은 내지 않아 이에 대한 책임은 안 지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습니다. 인천 송도 부동산 시장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 분양권 시장에서는 마이너스 프리미엄만 1억 원까지 붙으며 시장 침체가 가속화하는 모습인데요. 부동산 경기가 둔화한 가운데 입주 물량 증가와 수도권 광역급 행철도 GTX 비착공 지연 여파로 찬 바람이 불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송도 국제도시 내 일부 신축 아파트 단지의 분양권이 최초 분양가보다 1억 원가량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송도자이 더스타 전용 84제곱미터 분양권 매물 호가는 8억 7,290만원으로 분양가 대비 9천만원 낮은 마피가 붙어나왔습니다. 같은 평형 다른 매물도 마피 7천만원, 마피 4천만원 등 분양가보다 가격을 훨씬 낮춘 매물이 수두룩합니다. 인근에 올해 3월 입주 예정인 송도 럭스오션 SK뷰 역시 마피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단지 전용 84제곱미터는 8억 3,689만원에 매물이 나왔습니다. 분양가는 8억 6,200만원, 유상 옵션은 4,489만원으로 마피만 7천만원입니다. 올해 7월 입주 예정인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4차 분양권 매물에도 8천만원대 마피가 붙었습니다. 609에 마피가 붙은 이 단지들은
분양 당시 고분양가 논란 등으로 청약 성적이 저조했습니다. 이후 대규모 미계약 사태와 무순위 청약을 겪었습니다. 인천의 강남이라 불리는 송도 부동산 시장이 침체가 지속된 원인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꼽히는데요. 과다한 아파트 입주 물량과 GTX 착공 지연입니다. 지난 13일 아실에 따르면 인천 연수구 아파트 매물은 9,177건으로 1년 전 6,830건과 비교하면 2,300건 이상 증가했는데요. 2년 전 4,000건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인천 아파트 매매 가격은 3달째 하락세입니다. 그중 연수구 하락폭이 가장 큽니다. GTX B 노선 착공 지연으로 매수 심리도 크게 위축됐습니다. GTX B는 인천 송도 국제도시에서 남양주 마석을 잇는 80.1km 노선으로 당초 2030년 개통이 목표였습니다. 지난해 착공 예정이었지만 연기되면서 2030년 개통도 물 건너갔다는 여론이 확산 중입니다. 당분간 매매 가격이 반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난 1월 24일 넷플릭스에서 공개한 중증 외상센터가 화제입니다. 공개 첫 주 한국에서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2주차에는 전체 시리즈 중 2위, 비영어권 시리즈 중 1위를 차지하며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배우 주지훈이 중증 외상 전문의 백강혁 교수 역할을 맡아 열연을 펼친 가운데 극중 배경이 되는 한국대 병원의 실제 촬영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용상 과거 이국종 교수가 근무했던 아주대학교 병원이 모티브가 됐으나 촬영은 서울 강서구 마곡동의 이화여자대학교 서울병원에서 진행됐다는 사실 아시나요? 2019년 2월 개원한 이대 서울병원은 이대의료원 제2부속 병원입니다. 면적 1만 평 부지에 지하 6층, 지상 10층, 약 1000병상 규모로 지어졌습니다. 토지 매입비 1,600억 원, 건설비 4,600억 원 등 총 7,000억 원 투입됐는데요. 정림건축종합사무소가 설계하고 DLENC가 시공을 맡았습니다. 양천 구목동에 위치한 이대 목동병원이 이대의료원의 공식적인 본원입니다. 다만 규모면에서나 이대의과대학이 마곡에 위치한 것으로 보나 이대 서울병원이 사실상 본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 서울병원은 독특한 외관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건물 전체를 4,000여 개의 수직 루버가 덮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외관상 시선을 끄는 동시에 일사량을 조절해 에너지 효율을 높여주는 기능을 합니다. 보통 1,000여 개 병상을 보유한 병원은 약 20층 높이로 건립하는데 건물은 높게 지을 수 없는 마곡지구 특성상 이대 서울병원은 10층 높이로 지어졌습니다. 그 대신 건물 중앙에 미음자 중정을 두고 병동 간 거리를 최대한 넓혀 배치하는 방식으로 채택했습니다. 독특한 외관과 건물 중앙의 중정 등으로 이대 서울병원은 여러 드라마 촬영지로 각광을 받았습니다. 중증 외상센터 이전에 SBS 드라마 의사요한, TVN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리즈를 촬영했습니다. 특히 조정석, 정경호, 전미도, 유연석, 김대명 주연의 스리생 시리즈로 병원의 국내 인지도가 급상승했습니다. 이들 드라마가 촬영된 곳은 이대 서울병원뿐만이 아닙니다. 스리생 시리즈는 일부를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에서 촬영했고 중증 외상센터는 보건복지부 지정 화상전문병원, 베스티안 오송병원, 서울부민병원 등에서 나눠서 촬영했습니다. 이대 서울병원 개원 이전까지 드라마 촬영지로 가장 많이 주목받은 곳은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이었습니다. 종합병원이 브레인, 굿닥터, 뷰티풀마인드 등 의학 드라마 단골 촬영지였습니다. 고속도로를 따라 쭉 달리다 보면 하얀 궁전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깊은 숲속 우거진 나무들 사이로 에펠탑도 보이는데요. 우리나라 곳곳에 숨어있는 이 기묘하고 웅장한 장소들은 무엇일까요? 서울과 강원도를 연결하는 서울양양 고속도로를 따라가다 보면 하얀 궁전이 눈에 띕니다. 백악관을 담기도 했는데요. 이곳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장락산에 위치한 천원궁으로 통일교 소유의 건물입니다. 연면적 12만 5천 제곱미터, 지하 4층, 지상 3층 규모로 통일교 관련 교육과 예술 작품을 전시하는 복합문화 공간입니다. 천원궁 뒤편에는 또 하나의 웅장한 건물, 천정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가평 설악면 송산리 일대에 약 2,600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광대한 부지는 통일교의 소유로 종교시설 외에도 학교, 병원, 실버타운 등 다양한 시설이 위치해 있습니다. 특이한 장소는 또 있습니다. 깊은 숲속 뜬금없이 에펠탑이 등장합니다. 이곳은 경기 가평군 청평면 상천리에 위치한 에덴성회의 알곡성전입니다. 1985년 부지를 매입한 후 34년에 걸쳐 완성된 이곳은 영건평 28만 제곱미터 규모입니다. 이곳에는 알곡성전뿐만 아니라 6,170석 규모의 종합공연장 흰돌성전, 중세 유럽의 성을 연상시키는 꿈의 성, 국내 최초의 고지대 놀이공원 꿈의 동산 등이 조성되어 있어 마치 거대한 테마파크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경기도 양주로 가보겠습니다. 양주 돌고개 마을, 하늘궁 왕국이라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겸 종교단체 초종교 하늘궁 대표가 소유한 공간입니다. 입구에는 세계통일과 생사의 고통을 벗어나 백궁으로 가는 하늘궁 방문을 축하합니다 라는 문구가 걸려 있습니다. 2016년부터 인근 땅과 숙박시설 등을 매입한 허경영 대표는 장흥면 일대 11만 3천 제곱미터에 달하는 부지를 소유했으며
전, 임야, 도로 등을 포함하면 부동산 자산만 182억 원에 달합니다. 하늘궁 부지는 놀이공원을 방불케 할 정도로 광활하고 종합 안내도까지 마련돼 있는데요. 허경영 대표의 거주지인 본관을 비롯해 하늘궁 영빈관, 하늘궁 수목원, 하늘궁 힐링센터, 하늘궁 스카이호텔, 하늘궁 에너지샵 등 다양한 건물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여주시로 가보겠습니다. 한옥 거리를 연상시키는 이곳은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입니다. 여주시 강천면에 위치한 이곳은 1986년에 지어졌습니다. 무려 5만 평 부지에 40여 개의 건물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순진리회 도장은 여주 외에도 서울 광진구, 경기도 포천, 강원도 고성, 제주도 등 전국 곳곳에 있습니다. 모두 한옥 양식으로 지어졌는데요. 여주 본부도장의 대순회관은 누런 황토색을 띠고 있어 우리나라의 전통 오방색 중 가장 고귀한 색상을 반영한 점이 특징입니다. 황토색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는 흙을 상징하며 이에 따라 대순진리회의 신앙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묘하면서도 신비로운 건축물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